제가 커피를 시작하기 전 어떤 카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커피는 티피카보다 버번의 성향이 강하군요. 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어쩌면 제 커핑포스트 채널은 품종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2024년 제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공부를 해옴에 따라서 품종 강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시작하기 전 커피를 그냥 취미로 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카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커피는 티피카보다 버번의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품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티피카 버번? 지역의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티피카나 버번이라는 게 나무의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치 오렌지에도 천혜향, 레드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커피 나무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도 당연히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뭐 에티오피아 커피, 케냐 커피 이런 것들이 맛이 다르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품종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다니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었죠. 그때부터 저는 품종에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2015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작은 로스팅기를 구매하고 한국에 있는 생두 회사에서 무작위로 버번과 티피카를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티피카의 성향이 뭔지, 버번의 성향이 뭔지. 그래서 그렇게 볶아서 커피를 맛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에도 커피 관련된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티피카는 좀 플로럴하고 좀 우아한 그런 상큼한 느낌들이 있고 버번은 단맛이나 바디 위주의 품종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티피카를 먹었을 때는 그냥 야채 같은 맛들이 주로 많이 났었고요. 버번은 사실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어디서 커피를 먹거나 저 혼자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도 티피카와 버번을 이제 구분해서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못 찾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커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커피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커피를 마셔왔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싱글 오리진 커피만 한 200~300개 정도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카페를 다니면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저는 자스민 향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컵 노트를 보면 자스민이 적혀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커피에서 바디감이 뭐 주이시하다거나 시럽 같다거나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이 상상만 했던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내추럴 커피에서 베리 향이 어떤 것이다 정도를 알고 이제 커피를 마셔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커피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큐그레더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그때 그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게이샤를 먹어봤거든요. 그때 먹었던 게이샤는 이제 블랙허니 계열의 게이샤였고 그때 처음으로 커피가 주스 같다는 말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맛봤던 게이샤가 사실 좀 발효가 많이 된 커피여서 물론 자스민이나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조금 더 과일향이 풍부한 커피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제 게이샤의 맛을 과일향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큐그레더가 됐고 정말 우직하게 매주 커핑을 진행을 해왔어요. 지금도 블랙로드 대구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커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유튜버가 됐고 산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산지를 다녀왔고요. COE 젖지가 되었고 올해는 이제 BOP 심사도 하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000개 이상의 커피들을 맛본 것이죠. 지금의 저는 과연 품종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딱 맛만 보면 이게 티피카인지 버번인지 게이샤인지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10년 전에 비해서 자신감이 더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 품종 무용론에 빠지기도 했어요. 게이샤 같이 특출난 품종은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의 품종들은 그렇게 캐릭터가 강하지 않다. 가공 방식이나 때로화가 더 중요하지 품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다 바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타리카에서였어요. 코스타리카의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 분들과 커피를 구매하기 위한 커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케냐 같은 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커피들에서. 근데 그 커피가 SL28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커피를 계속 드시다 보면 특정 나라에서 케냐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블랙커런트나 달콤한 그냥 브라운 슈거 같은 그런 단맛이나 농축된 산미가 느껴질 때 사람들이 케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SL28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케냐의 커피의 그 맛이 때로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SL의 품종의 느낌일까요?
사실 그 결론을 제가 다 낼 수는 없겠지만 SL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죠. 품종 무용의 이유가 단순히 품종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선 파나마 커피 산지를 다니면서 파나마급으로 품종들을 굉장히 잘 선별해두고 관리하는 나라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커피 산지에서는 효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이샤를 90%로 그 품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품종들이 많이 섞여 있어도 게이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의 저가형 게이샤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게이샤 같은 모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코스타리카의 게이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농장들의 코스타리카 게이샤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쩌면 이 품종이라는 것이 게이샤를 제외하고 막 구분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단순히 품종이 아니라 환경의 탓이 아니었을까, 시스템의 탓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올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치로소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콜롬비아의 이 치로소라는 품종을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이 치로소라는 품종을 맛을 보면 솔직히 카스티오나 카투라 이런 품종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우리가 많이 구할 수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 똑같은 품종을 올해 제가 파나마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베스트 오브 파나마 버라이티 부문에서 1등을 한 품종이 바로 치로소였거든요. 파나마 블랙문 농장의 커피였고 94점에 육박하는 그런 게이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였고 1kg에 거의 200만 원에 가깝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커피를 맛보고 거의 게이샤만큼의 선명한 어떤 캐릭터를 느꼈습니다. 거의 복숭아 주스 같은 느낌의 커피였거든요. 이게 사실 모든 나라에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나마라는 나라는 어쨌든 퀄리티가 조금만 높아도 바이어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말 잘 선별된 품종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가공을 한다면 품종의 캐릭터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품종 무용론이 아니라 품종 무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죠. 굉장히 두근거리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길 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의 저에게 누군가 이 커피는 티피카보다 버번의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일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피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티피카를 마시면서 느꼈던 어떤 느낌이 있고 버번이라는 품종이 줬던 어떤 인상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도 커피 테이블에 그 품종들이 깔려 있다면 제가 모두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품종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페인을 단순히 복용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이 품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카페인이 얼마나 몸에 받는지와 가격이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피를 미식의 경험 그리고 문화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 품종의 세계란 정말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커피 품종 공부는 모든 사람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커피 품종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커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커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품종에 대한 이야기,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이번 품종 시리즈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품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품종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요인 6가지, 커피 맛을 이루는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품종의 기본기 다지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본 게 있습니다.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종 심화, 짜잘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산지를 다니면서 프로듀서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마지막 화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전자책으로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내용들이 궁금하고 글로 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전자책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